안녕하세요. 시골 전부입니다. 앞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 수개표한 숫자를 당일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싶어서 다시 계산을 해봤거든요. 계산해보고 나니까 허무합니다. 볼까요? 이거 있잖아요. 원래 조작 영향 배제 시 예상 의속수 이렇게 해가지고 와, 결과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개표기 조작을 안 했을 경우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였고, 개표기 조작 또 빼고 또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도 없었으면 민주당이 30대 222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를요, 여기는 지금 로데이터가 없어서 그런데 이거를 무식하게 이 짓을 다 했었네요. 그러니까 뭐 당일 개표기 득표율에다가 뭐 제약인 득표율, 사람 득표율을 적용해서 총수를 계산하고, 하긴 그 작업을 했으니까 이게 사전선거인 수가 얼마나 부풀려졌냐를 제가 추정을 할 수가 있었죠. 그죠? 뭐 그나마 그 의미는 나름의 의미가 있었다. 굉장히 큰 성과가 있었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냥 단순히 결과를 도출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막 추계를 하고 막 이런 과정 필요 없이 그냥 당일 수개표한 결과만 확 비교했으면 되는 걸. 자, 다시요. 요게 그 당일 그 수개표 득표율을 적용해서 뭐 부풀려준 숫자가 얼마고 뭐 이렇게 다 계산해서 나온 게 민주당 30석에 국힘당 222석, 개혁신당 1석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설명하려니 뭐 듣는 분들도 참 막 복잡했겠지만 저도 설명하느라고 얼마 애먹었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결과가 똑같이 나오는 걸 그렇게 먼 길을 돌아왔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복잡하게 설명해 놓고 30대 222가 나옵니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좀 듣는 사람들도 좀 황당했겠죠. 근데 이것도 똑같잖아요. 30대 222 개혁신당 이준석 하나. 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 앞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로 데이터를 여기 쭉 있던 거에서요. 요 앞 영상에서 봤잖아요. 여기 재확인한 투표지라고 하는 게 결국 요 숫자였잖아요. 예? 개표 상황표에서 개표 상황표에서 에, 기계에서 분류기에서 투표지 분류기에서 한 결과 말고 요 사람이 그러니까 기계에서 분류를 못 한다고 해서 그 43장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이 직접 후보별로 분류하고 분류하지 못한 건 무효로 처리한 이 숫자를 전국적으로 지금 다 입력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요 앞 영상에서는 어떤 그 당일 예? 이게 밑에서 보시면 여기 전부 기계에서의 득표율, 득표수, 사람이 제약이나 수개표한 득표수 이거를 다 입력한 거 아닙니까? 그 합계를 낸 게 요거예요. 여기 중성동구 갑을 예를 들면 사람이 제약이 난 그 요 숫자가 다 합친 게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후보 당일 득표수는 682, 관내는 433, 434, 관외는 116. 이 뜻이에요. 이거 보면 밑에 관외 어, 기계 득표는 아예 이제 신경 안 쓰고 또 재확인한 득표수 관외는 성동구 전체로 묶여지니까 116대 114잖아요. 어? 아이고 이름을 잘못 떠왔네. 아 죄송합니다. 요걸 카피를 했어야 되는데. 응? 맞죠? 자 여기
그래서 요 밑에 숫자를 다 떠오면, 예? 요 관내사전 같은 경우도 각 동에 입력된 숫자를 합친 게 434, 393 아닙니까? 434, 393. 그래서 요거를 이 앞에서 영상에서는 이 전체 합계, 당일, 관내 요 숫자를 전부 끌어다가 그 합계한 숫자의 득표율을 가지고 당락이 어떻게 바뀌냐 그렇게 봤잖아요. 근데 이번 이 영상에서는 요 당일, 예? 당일 득표수만 가지고 한번 계산해 보자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재확인한 당일 득표수. 예? 당일이라고 하는 거는 이 각 투표소별로 다 한 장씩 나오잖아요. 한 동 내에도 1투표소, 2투표소에서 쭉 나오는데 이 숫자를 다 입력을 해서 합친 게 682, 987 아닙니까? 682, 987. 그래서 요 숫자만을 대상으로 해서 당일 득표율,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그 분류한 그 득표율을 계산한 거예요. 이 득표율을 갖다가 쭉 끌어다 놓은 거죠. 강릉시 같으면, 강릉시 가볼까요? 강릉시 같으면 당일 27.7%, 69.2%, 27.7, 27.8, 69.2. 예? 맞나? 방금? 278, 692. 278, 692. 맞죠? 277, 692. 277, 692. 자, 그러니까 요 숫자를 다 지금 끌어다 놓은 거거든요. 여기 보면 M22, 강릉의 M22, M22 요거잖아요. 요 숫자를 끌어온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서 저 후보가 어떻게 바뀌는가를 선관위 발표 당선자는 이렇고, 수개표 여기에 당일 수개표 득표율 적용 시 당선자, 뭐 아무튼 의미만 통하면 되니까. 아이씨, 당일 수개표 당일 막 헷갈리네. 아무튼 당일에 투표한 수 중에 사람이 수개표한 수, 당일 투표수 중에 수개표한 수, 기계에서 개표한 거 말고요. 그 숫자만을 가지고 득표율을 쫙 적용을 해가지고 당선자를 해보면, 예? 제가 늘 얘기했죠. 부천시갑 서영석 후보하고 제주을 김한규 후보 빼놓고 나면 나머지 전부 더불어민주당은 전라남북도 광주 합치면 28석이고 방금 부천갑 제주을 합치면 30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복잡하게 설명할 거 없이 저기 어디죠? 계양 볼까요? 계양을 아까 그 이 앞에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이 관내 당일 다 합친 걸 가지고 봐서도 계양을 같은 경우는 48.8대 50.47로 이겼는데, 저 원재령 후보가요. 당일 득표율만 놓고 보면 41대 58로 이겼다니까요. 그러면 왜 이게 의미가 있느냐 하면, 관내하고 관외 같은 경우에는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가 돼서 그 숫자만큼이 섞여 들어갔잖아요. 예? 섞여 들어간 걸 개표기에서 조작을 하기도 했고, 개표기 득표율도 나오고 사람이 재확인한 득표율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민주당 쪽으로, 그러니까 사전선거인수 관내나 관외를 부풀려 가지고, 예?
이 숫자가 얼마인지는 몰라도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관내하고 관외는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를 통해서 전부 민주당이나 좌파 후보 쪽으로 넣어줬다는 그런 지저분한 전제가 있으니까 그럼 그걸 빼고 보자. 에? 에? 그걸 빼고 순수하게 당일날 각 투표소에서 오프라인으로 서명을 하고 에? 저 1년 번호지 절취해서 떼고 그렇게 해서 투표한 수만을 대상으로 해서 그나마 그게 개표기에 들어가면은 개표기에서 조작이 있었다고 지금 의심을 하는 거니까 개표기 거 빼고 사람이 그러면 요 숫자 중에 사람이 재확인한 요 숫자만을 가지고 득표율을 계산을 해보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이건 뭐 누가 이겼네 졌냐 따질 필요도 없어요. 30명 빼고 나면 30명이라는 게 광주 전라남북도 28명하고 부천갑 제주을 그렇게 합치면 30석이에요. 나머지 다 국민의힘이 이겼다니까. 당일 투표를 수개표한 결과만 가지고 당선자를 정한다면 민주당 30석이라니까요. 이거는 어디 가가지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간단하죠. 이전에 막 뭐 선거인수가 얼마가 부풀려졌고 막 추계하고 이거 다 떠나서 딱 당일 투표한 숫자를 당일 투표한 걸 사람이 수개표한 것만 이건 추계가 아니에요. 추계가 아닙니다. 실제로 사람이 개표한 숫자를 다 적용한 거 아니에요. 에? 당일 1669표 중에 여기가 어디야? 중성동구 앞 전현희 후보는 1669표 중에 682표를 얻었고 987표를 얻었다. 이 뜻인 거예요. 요것만 가지고 보자는 거지. 이 앞에 이 밑에 관내 같은 경우는 이미 사전선거인수로 만들어 가지고 민주당으로 다 넣어줬다니까 그거는 그냥 보지 말자. 보지 말고 아주 정확하게 당일에 당일 선거는 뭐 선거인 수를 더 집어넣을 시간적 여유도 없잖아요. 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갖고 가서 개표를 하니까. 그리고 선거인 명부도 직접 본인이 사인을 하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정확한 요 숫자만을 가지고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전에 막 복잡하게 설명했던 것보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간단하게 그 얘기하는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30석이야 민주당은. 예? 그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도 볼까요? 여기가 화성 을 여기도 보면 당일 득표율은 이준석 후보가 높게 나왔어요. 예? 근데 사전 선거인수 부풀리기를 30%나 해서 그 숫자만큼을 더불어민주당 공영훈 후보한테다가 집어넣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예? 집어넣어준 표를 가지고 수개표를 하든 개표기를 돌리든 집어넣은 표가 이미 들어가 있는 걸 가지고 하다 보니까 득표율에서는 그 관외에서는 공영훈 후보가 더 높게 나왔는 거예요. 근데 당일로만 따지면 이준석 후보가 더 많이 나왔다. 그래서 이준석이 됐다. 인정. 더 뭔 설명이 필요할까요? 제가 이 앞에 설명하면서는 전체 수개표한 표를 기준으로 할 때는 요 숫자를 제가 잘못했었네요. 이게 선거인 명부에 보면 이번에 유권자 수가
4,428만 11명이에요. 선거인 명부 확정 상황에 보면. 그래서 그 숫자를 넣어보면 1693명이 아니고 1639명이더라고요. 이게 어디에 있냐면 제가 진짜 설명하려고 찾아놨습니다. 자, 이게 유권자 의식조사,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기 보면 제가 이것도 영상에 올린 거 있습니다. 결과 내용 보면 황당합니다. 계속 지금 이 선거를 유지하겠다고 국민들을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조사를 한 거예요. 자, 1639 18세 이상 유권자니까 아까 4,428만 명. 그 중에 1,639명을 조사했어요. 예? 그게 0.0037%를 조사한 거예요. 근데 요게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 포인트라네. 난 이거 정확하게 설명은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5%를 이쪽 저쪽 벗어날 수 있는데 그 확률이 95%. 예? 그러니까 이거 수업 들을 때도 엄청 헷갈렸었는데. 아무튼 그냥 저 이거 뭐 제가 이걸 주제 넘게 설명할 주제는 못 되고요. 95% 신뢰 수준의 2.5% 포인트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2.5% 플러스 마이너스 안에 들어갈 확률이 95%라는 건지 하여간 뭐 그런 뜻인데, 이걸 가지고 1639명을 조사해 놓고 그것도 무슨 뭐 지역별로 뭐 성별로 연령별로 막 마사지를 해가지고 나오는 결과예요. 이게 다. 예? 그렇게 해놓고 뭐 나오는 얘기 보면 황당하죠. 예? 이것도 벌써 틀리잖아. 투표했다가 벌써 저 까북가님이 했던 식으로, 예? 67%가 아니고 뭐 57%가 된대나? 사전선거율이? 이 67%가 아니고 투표율 자체가. 사전선거율은 선관에서 발표한 거는 43대 57인가 47대 53인가. 그런데 얘들 여론조사한 걸로 따지면 38대 60인가 32대 68인가. 아유, 저는 이게 양당 간에는 너무 헷갈려서. 아무튼 이거를 전 국민들의 여론이라고 해서 다음에 투표에 계속 하겠다, 예? 이제도 좋다, 그걸 지금 선전하는 용어로 지금 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저거 지금 적어 놨잖아요. 요거 요약이라고 해서 제가 표를 만들었는데, 이 파일도 제가 영상으로 따로 올려 드릴 겁니다. 자, 유권자 조사 의식 조사가 4,328만 명 대상으로 하는데 1,639명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를 해서, 그게 표본 오차가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30석 대 222석이 나온다는 이 결과는 그러면 얼마나 확률적으로 유효하냐 맞냐, 이거를 저는 잘 계산하는 것도 모르겠고, 이럴 때 좀 챗 GPT 도움을 받아야겠다 싶어 가지고요. 자, 이 37만 9,522명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37만 9천, 요는 종로구에서 서귀포시까지 T16에 있는 셀을 다 합친 거예요. T16 요거 아닙니까? 그죠? 16 요 숫자. 종로구에서부터 제주도까지 여기에 있는 숫자를 다 더했으니까, 이게 제가 이번에 요 영상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총 그 숫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당일 투표한 표 중에
사람이 수개표 한 수, 그게 37만 9,522명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전체 투표에 참여한 사람 숫자가 유효 투표수가 2,911만 8천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 숫자를 어줍잖게 제가 챗 GPT에다가 물어봤습니다. 자, 모집단 2,911만 8,118명에서 표본 이 사람을 37952를 추출해서 조사하는 경우에 표본 오차는 이러고 물었더니 막 엄청 복잡하게 뭐가 설명합니다. 그래서 뭐 수식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내가 제공한 데이터로 n은 표본 모집단 수는 이거고 표본 수는 이거다. 그래서 신뢰 수준 뭐 95%를 적용하면 Z는 뭔지 모르겠어요. Z는 이게 뭔지 모르겠어. Z가 뭐지? 신뢰 수준에 따른 Z 점수. 몰라. 하여간 그렇게 해서 결론이 뭐냐? 표본 오차는 0.16%. 그러니까 이 95% 신뢰 수준을 적용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랬을 때 표본 오차가 0.16%라는 거야. 그래서 어디 가서 요약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죠.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1% 포인트. 예? 0.1 0.16이었나? 0.016이었나? 0.16%. 그러니까 이 37만 저는 그러니까 이걸 샘플링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 기계에서 뭔가 분류를 못 무효표는 여기 빠진 거예요. 그나마 여기 무효표는 빠진 겁니다. 기계에서 분류를 못했다고 심사집계부로 넘긴 그 표 중에 1번, 2번, 3번 후보들한테 분류된 숫자가 이 숫자인 거니까. 예? 그러면 유효 투표수 2,900만 중에 37만 9천 명을 표본 추출했다고 보는데 문제가 있나요? 기계가 일부러 그 국힘당 쪽의 사람들을 더 많이 뱉어냈을까요? 얘가 어쨌든 국힘당이든 민주당이든 얘가 읽지를 못했다는 거지. 예? 정확하게 1번, 2번으로 분류를 못했다 뿐인 거지. 얘가 뱉어내는 숫자가 거기에 무슨 못 읽었다고 뱉어내는 거에 조작이 그 샘플링에 조작이 들어갈 이유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뭐가 숫자가 더 들어갈 이유도 없는 게 분류기에서 심사집계부로 넘어가는데 테이블 하나만 딱 건너가는데 예? 그 사이에 무슨 다른 수가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표본이라고 하는 숫자가 독립적으로 다른 요소가 다른 숫자가 개입될 여지가 없이 골라낸 숫자니까 뭐 난수라고 그러나요? 하여간 독립적으로 추출이 됐다. 그러면 제가 2,900만 표 중에 38만 표를 추출을 해가지고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표를 추출을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이런 게 나왔다. 그러면 여기서 이게 벗어날 확률이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16% 포인트라는 거예요. 예? 뭐 이거 챗 GPT로 물어봤다고 해서 에이 저 AI 못 믿어 이래버리면은 할 말 없는데 이런 거를 저 GPT로 활용하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막 뭐 복잡한 거 누가 당선됐겠냐 이런 게 아니고 저는 요것만 물어본 거예요. 요 신뢰 수준. 뭐 하긴 이 의미도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못 드리니까 좀 답답하긴 한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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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 222 대 300이라는 게 벗어날 확률이 0. 플러스 마이너스 0.16%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거의 안 벗어난다고 봐야잖아. 그러면 벗어나지 않을 확률이 95%다? 아니 그렇게 따져서 5% 다, 하여간 뭐 어떻게든 다 해봐봐. 이게 30석에서 한두 석이나 늘어날까? 줄어들까? 예? 줄지는 않겠네. 전라남북도 광주가 28석 딱 버티고 있으니까. 최악의 줄어야 28이고 늘면은 좀 더 늘 수도 있겠네. 이게 표본 오차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요 숫자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디 그 다른데 얘기를 하시기가 이제 좀 더 수월해지셨을 겁니다. 자, 총 하여간 1번, 2번, 3번 다 후보들한테 분류된 표 중에, 예? 당일 선거를 해서 당일 선거한 표 중에 기계가 읽지를 못해서 사람이 직접 분류한, 예? 사람이 직접 개표한 그 38만 표를 가지고 당선자를 결정해 봤더니 30대 222가 나왔어. 민주당이 30, 국힘당이 222. 근데 그게 하여간, 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 유권자를 대상으로 해서 1639명 조사한 걸로 보면 그게 뭐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 포인트라는데, 야, 시골 촌불한 사람이 한 거 보니까 30대 222라는 숫자가, 예? 어느 정도 믿을만 하냐 하면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16%래. 0.16% 포인트래. 이 222 대 30이라는 숫자가 바뀔 확률이 그만큼 적다는 것이. 뭐 그렇게 설명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유, 그래도 기네. 그냥 요 숫자도 한번 써봅시다. 1.3% 나누기 이거 352배예요. 제가 샘플링한 숫자가, 얘들이 전체 유권자 의식 조사한다고 한 이 비율보다 350배 가까이가 더 샘플이 많아. 예? 여러분들 저 여론조사하면서 뭐 10,000명, 20,000명 했다는 소리 들어본 적이 있어요? 고작 1,000명, 2,000명이에요. 지금 4,400만 명을 조사하면서도 1,600명 조사하잖아. 진작 이렇게 했으면은 요 의석수로 딱 해놓고 설명하기 좋았을 텐데 너무 먼 길을 돌아왔습니다. 하여간 요 설명한 자료는요, 이 밑에 요, 요 로 데이터만, 아이고, 이건 또 왜 이렇게 내려가셨나? 요 밑에 로 데이터로 들어가 있는 거는 제가 못 올리는 이유 말씀드렸죠. 성관이 애들도 없는 자료니까 이거 괜히 성관위에서 공으로 갖다 쓰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 로 데이터를 다 없애고 값으로 여기 합산된 수치만 제가 값으로 변환을 해서, 뭐 퍼센트 값도 다 값으로 변환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요 요약표 요거를 잘 보시고 잘 이해를 하셔서 이제서야 제가 비로소 30대 222라는 거를 좀 말이 되게 설명이 되네요. 그죠? 네? 너무 입력하는 것 자체가 워낙 시간이 걸리기는 했지만 그거를 설명하면서 너무 빙빙 돌려서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도 참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처음부터 이걸로 어디 대외적으로 방송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제 앞으로는 30대 222석을 요걸 근거로 해서 더 명확하게 어디 뭐 혹시 방송에 나가게 될지는 모르지만 유튜브 방송에라도 나가게 되면 요걸 가지고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죠. 이게 좀 더 쉽게 설명이 됐다는 것도 그렇고, 요 신뢰 수준 이거는 뭐 GPT에서 얻어온 거니까 제가 더 이상 설명드리지 못하는 건 이해하시고요. 그, 요 신뢰 수준, 95% 신뢰 수준에서 뭐, 요거에 대한 내용을 좀 잘 아시는 분은, 좀 이렇게 댓글에다가 이게 어느 정도 정확한 거다 하는 거를 좀 적어 주십시오. 이거는 제가 추계한 건 아닙니다. 뭐 어떤 가정을 적용해서 추계하고, 뭐 사전선거인 수 더한 거 추계한 거 빼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딱 이 숫자, 예? 이 숫자로 그냥 적용한 거예요. 여기 당일, 사람이 수개표한 당일에서의 득표수, 그 숫자를 가지고 그냥 그 숫자로 당선자를 정했다면 이렇게 나올 거라고 하는 거니까 설명하기 얼마나 편합니까? 뭐 계속 해봤자 또 한 얘기 또 하고 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좀 이 자료로는 이게 좀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는 희망도 늘 가지면서 마지막 하면서 올립니다. 이제 뭐 더 올릴 내용이라고 해야 이제 그 고발건이 어떻게 되는지, 예? 그런 거는 또 굉장히 관심들 가져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으로 해서 영상이 더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30대 222 부천갑 제주을 전라남북도를 빼면 전부 국힘승. 감사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자꾸 한숨을 쉬어서 설명 빨리 하려다 보니까 숨도 짧아서 한숨을 쉬는 거고요. 자료 보다 보면 성질 나가지고도 한숨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저 시간 나시면은 그 자꾸 이렇게 자극적인 거, 쇼츠로 나오는 거, 뭐 이런 구호로 나오는 거, 이런 거에 그 집중하지 마시고요. 뭐 집중할 것도 없어. 후다닥 넘어가면서 다 그냥 자극적으로 보고 마는 거니까. 제 자료가 그런 면에서는 완전 잼백입니다. 예? 50분을 봐야 그래도 제가 뭔 소리를 하나, 그나마 느낌이 좀 올 정도니까. 예? 제가 이거 같이 일하는 분들 중에도, 같이 이 얘기를 나누는 분들 중에도,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제 영상을 보셨으면은, 저런 얘기를 안 할 것 같은데, 예? 심지어는 제 얘기를, 옮겨 적는 것도, 옮기는 것도 보면, 제 영상 어느 부분만 봤으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예? 예를 들어서 수원정 건을 제가 고발을 한다고 했을 때, 왜 제가 수원정에 집중을 하는지, 거기가 얼마나 약한 고리인지를 제 영상 한번 같이 도모해 봅시다 하는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이면은 공감을 하실걸요? 수원정을 파면 어떤 일이 생길 거다 하는, 예? 그래서 저도 수원정을 결국 고발하자고 결정한 것도 거기에 그런 약한 고리가 있고, 그 약한 고리를 파헤치다 보면 개표기 조작이 가능하다는 선까지는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전면에 나서기로 한 겁니다. 국정원
보안 검사인가요? 보안 감사인가? 뭐, 예? 해킹을 해봤을 때 통합선거인 명부도 조작이 건들 수가 있고 또 개표 결과도 바꿀 수가 있다. 근데 이제 국정원에서도 더 들어가지 못한 건 4.15 때 조작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여기까지 발표가 나왔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작이 가능한 상태였다. 해킹을 해보니까. 예? 그러니까 그 선관위 서버가 메인 서버가 해킹이 그렇게 된다는 것까지는 이제 국정원에서 밝혀줬어요. 근데 거기서 개표기와 메인 서버만 통신이 된다는 게 통신이 가능하다는 것만 밝혀지면 아니 메인 서버에 들어가서 개표기까지 들어가는 거는 일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논리적으로 합쳐가다 보면 결국 외부 해킹 조직의 해킹 세력에 의해서 개표기까지 조작이 가능하다. 예? 뭐 그 득표 수까지 조작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거야 이미 워낙 많은 사람들이 다운받아 놓은 것도 있고 하니까 그거를 사후에 조작할 이유는 없잖아요. 예? 아마 애들도 수원정 거 같은 경우도 선관위 내에서도 저거 문제가 있다고 아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있는데 그거를 고치게 되면 4월 11일 개표 결과 발표 나오자마자 그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운받았겠어요. 근데 그걸 만약에 숫자를 바꿨다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날 거, 나라가 뒤집어질 거거든. 그러니까 알고도 그냥 예? 야 이거 어떡하냐 모르기를 바라는 수밖에 그러고 그냥 뒀을지도 모르죠. 이제 그걸 밝히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작이 가능하다까지만 개표기 조작이 가능하다까지만 논리적으로 접근이 되면 그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를 안 한다고요? 대통령이 수사 지시를 안 한다고요? 지금 단계라고 하는 거는 제가 개표기 조작이 있었습니다라고 아무리 백날 얘기를 해봐도 야, 그게 가능하긴 해. 선관에서 막 오프라인으로 한다고 그랬잖아. 랜카드까지 없다고 막 예? 기계 다 뽀사가면서까지 보여줬는데 뭘 자꾸 너는 개표기 조작이 됐다고 그러냐? 가능한 얘기를 해. 지금 그 수준이잖아요. 제가 입력을 해서 발표한 그거를 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스탠스가 그거라고요. 너는 가능한 얘기를 해, 임마. 어? 아니, 온라인으로 연결도 안 돼 있다 하고, 에? 그리고, 그, 숫자가 조작을, 그러면, 막 재검표도 한다고 했는데, 그거 안 받겠어? 안 봤어요. 에? 재검표라고 하는 데가 고작 은행에서 세는 그 지표 계수기 갖다가 그거 갖다가 그냥 숫자만 센 정도예요. 내가 봤을 때는 재검표 한 군데라도 했으면 저런 결과가 안 나와. 그러니까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의혹을.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는 이런 자료를 발표했을 때 택도 아닌 소리 하지 말라고 하지만 이게 선관위의 서버랑 개표기가 통신이 가능하다. 뭐 꼭 메인 서버가 아니라도 분류기 자체가 통신이 가능하다는 것만 논리적으로 입증이 되면 예? 그러면 지금 상황하고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 시골 촌부라고 하던 저 어떤 놈이 얘기하는 걸 들었었는데 개표기 조작 된다 그랬었는데 개표기 조작해가지고 막 선거 결과가 30대 222가 됐다고 그랬는데 예? 아니지 조작해서 그렇게 된 거고 조작을 안 했으면 막 30대 222가 나온다고 했었는데 그 자식이 얘기한 게 전혀 황당한 얘기는 아니네. 일리 있네. 이 단계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수원정에 뭔가 제 자료가 더 힘을 받기 위해서라도 수원정은 반드시 제가 파봐야겠다. 예? 최소한 그 피고발인들이 자기네가 면피를 하기 위해서라도 무슨 소리야 나는 합계란 예?
나는 이걸 입력했는데 무슨 소리야? 왜 어떻게 이거를 입력하냐? 이거를? 어? 나는 그런 적 없어. 그러면은 얘들은 또 뭐 이 개표 보고 통신망이라는 게 따로 있더라고요. 아, 또 그것도 메인 서버랑 따로 돼 있대. 근데 보고 통신망이 언론에서 다 보게 돼 있다 그러면 언론까지는 그러면 그 화면을 카메라로 찍어서 보내나? 어차피 다 언론사에 제공하는 화면이 있고 하면 통신망으로 다 연결돼 있다는 것 뜻이에요. 그러니까 꼭 메인 서버가 아니라도 뭐 그 디테일한 거는 검찰에 가서 얘기할 내용인 거고요. 제가 그 수원정을 제가 생각하는 대로 답이 나오게 되면 이 숫자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예? 조작이 이루어지지 개표기 조작도 없었고 선거인수 부풀리기도 없었다고 생각되는 당일 수개표 결과만을 가지고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예? 수원정 결과만 가지고 따져보면 30대 222까지는 아니더라도 89대 161까지는 증명하는 거 아니야.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는 됐다는 전제로 좋아, 그거 인정. 판례까지 나왔으니까 그렇게 하고도 개표기 조작만 안 했으면 89대 161이 됐을 텐데 지금 통신에 물려서 저게 조작이 가능하다까지로 접근해서 가면은요 아마 여론도 개표기 조작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쪽으로 확 바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사안이라면 내가 나서는 게 맞다. 뭐 비겁하다 소리를 듣기 싫어서도 아니고요. 이거는 이 자료를 발견하게 하고 입력하게 한 것도 나한테 주어진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자료를 내놓고 이거를 한 사람, 두 사람 건너서 뭔가를 하는 것보다는 내가 직접 여기에 문제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하는 거는 제 책임이다. 예? 내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뭐 이걸 빼고 자시고 할 일이 아닌 거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고발에 참여하기로 했으니까 한번 결과를 기다려 보시죠. 뭐 고발 상황을 따로 영상으로 만들까 하다가 여기에 쓱 묻어서 한 거니까 쭉 끝까지 보신 분들만 이게 어떻게 진행되겠구나 하는 느낌을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이거 고발해가지고 뭐 수사 들어갔다 그러면 또 막 유튜버들 또 난리치고 할까봐 그게 걱정이긴 한데 아무튼 하여간 뭐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저 고발장 써놓고 증거 몇 개 딱 첨부하고 나니까 뭐 설명할 시간도 그렇게 많이 걸릴 것 같지도 않고 뭐 좀 가볍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이 앞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돈 주순 놈이 경찰에 신고하는 게 맞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 살인 사건이 있었다. 그걸 목격했다. 내지는 변사체가 있다. 변사체를 발견한 사람이 가장 먼저 신고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그 심정으로 제가 그냥 고발하기로 한 거니까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마음으로 많이 응원을 보내주십시오. 좀 시간은 많이 뺏기겠지만 뭐 입력하는 시간이야 비하겠습니까, 그죠? 가서 하루 정도 뭐 주문 들어온 제품은 못 보내는 일이 있더라도 가서 잠깐이라도 그렇게 설명을 하면 최소한 고발장을 접수한
사람이나 뭐 고발인 조사를 하는 경찰이나 검사가 될진 모르지만 최소한 그 한 사람한테라도 이런 사실이 있다는 거,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하려고 합니다. 뭐, 목표로 하는 바는 크긴 하지만 너무 그렇게 크게 생각하고 달라들었다가 또 안 된다고 해서 또 실망할 것도 아닌 거고. 그러니까 그 상황을 저도 그거 결정하느라고 워낙 며칠을 고민을 해서요. 이게 그 과정을 이렇게 풀어내다 보니까 시간이 또 이렇게 지나버렸습니다. 또 오래 끌어서 죄송하고요. 뭐 이렇게 늦게까지 또 길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